지난번에 우리가 8월 달에 저쪽 강의실에서 뵀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9월 달에 이쪽에서 뵀는데 강의실은 넓은데 책상은 많고 여러분들은 띄엄띄엄 앉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지 어디에 서야 될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프로그램들을 점검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오늘 프로그램 개발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농장도 안 가지고 있고 또 체험농장 하지 않으시면서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치유농업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서명하시면서 그 빈 양식 2장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2장 묶어진 종이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그 앞뒤로 그걸 빡빡이 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오늘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에서 인증에 대해서 설명 들었죠? 인증에 대해서 설명 들었죠? 네. 예.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 잊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인증에 대해서 설명 들었을 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8일기라는 것도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은 종이 앞에 보면은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8일기라는 것을 채우고 그 8일기 중에 하나를 그 뒷장에다가 자세히 또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8일기는 전체 8번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그 앞에 한 장에 거기는 한 줄씩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개량적인 뼈만 딱딱 넣을 것이고 뒤에 한 장에는 그 각각 8개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자세하게 이제 적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고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을 수료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못하고 또 전혀 안 해보고 그리고 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을 이수를 하고 수료증 받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쓰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할 겁니다. 오전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프로그램과 구성 요소, 기획 개발 과정, 사례, 그 다음에 개발 실습 이런 식으로 다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글씨가 좀 작네요. 지난주에는 좀 컸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작게 보이네요. 이쪽 거는 뭐 가다 보면 또 커질 것 같아요. 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 내용이 또 있습니다. 치유농업 서비스가 뭔가? 치유농업 서비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프로그램을 얘기하거든요. 치유농업 프로그램.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뭔가? 치유농업법 제2조 3호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원,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또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것을 치유농업 서비스다. 다른 말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이 조금 긴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농업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건 다른 질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치유농업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국민의 건강 증진. 예. 국민의 건강 증진이 치유농업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건강은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맞았어요. 다시 한번. 정신, 육체, 그 다음에 사회.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입에 붙은 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게 우리 몸, 신체. 그 다음에 정신, 마음.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은 대인관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신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있는데 정신적 건강 대신에 뭐라고 써놨어요? 심리적 건강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서는 심리 정서적 건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정신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심리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같은 얘기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어쨌든 그 정신, 사회, 신체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원, 우리 농장이 가지고 있는 자원, 농장이 가지고 있는 시설 이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 이것도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일부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이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체험을 진행하다 보면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 앞에다가 설계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예, 우리가 프로그램을 오늘 개발하는 것 이런 것을 설계하는 건데 이 설계한 프로그램을 여기 보면 또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체계적이라는 것은 그냥 막 하지 않고 되는 대로 하지 않고 설계한 대로 진행하는 것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 한 단어들을 오늘 이제 좀 볼 겁니다. 자, 이것을 치유농업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자, 치유농업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조 4호에 보면은 프로그램 개발, 실행.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치유농업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이제 농장주로서 또는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법에 보면 치유농업사 업무를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6가지로 5가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1급 치유농업사는 이 전체 다 하는 것이고 2급 치유농업사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1호, 3호, 5호의 업무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한 거 있죠. 이게 이제 2급 치유농업사 이쪽은 1급 치유농업사가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경영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1급과 2급을 나누는 것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체험을 할 때 나누는 것이고 농장에서는 이거 안 나눠요. 농장에서는 농장주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1, 2, 3, 4,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뭔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진행 계획이나 순서
특정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활동들이다. 여기 보시면 의도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는 체계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행을 할 때 설계한 내용대로 체계적으로 쭉쭉쭉쭉 하는 게 이제 체계적인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계획된 활동들이에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지면에다가 써나가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을 할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때,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는 대개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이나 사회적 건강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쭉 적어놔야죠. 이런 의도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된 활동들이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보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계획된 활동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2주 전에 A반을 모시고 여기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5시까지 그분들도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빡빡하게 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헤매시더라고요. 처음에 헤맬 때 왜 헤매는가? 제가 강조한 게 대상이에요.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대상, 저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를 좀 치시고, 내가 오늘 프로그램을 쓸 때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거를 안 정하신 분들은 지금 좀 정하세요. 지금 안 정해 주시는 분들은 이따 식사하실 때까지는 또 정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과제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생각해 오시라고 했어요.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이 대상을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할 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다른 말로 4글자로 뭐라고 했죠? 취약계층. 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우리 치유농업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특수목적형 대상. 네, 특수목적형 대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특수목적형 대상에 이제 우울증 환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장애인 안에 또 발달장애인이 있고, 또 자폐성 장애도 있고. 그런데 대상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지난번에 A반에도 보니까 우울증 환자를 갖다가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스페셜하잖아요. 우울증 환자 그러면은, 그럼 우울증 환자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그 우울증이 있는 주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자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우울증 환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공부를 해야죠. 우울증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대상. 그 다음에 또 특수목적형 대상 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인을 경우로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목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 치유농업의 목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증진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하고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이 목적, 이것도 기술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인증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그 프로그램 인증 와서 그 현장 심사하면서 보는 게 목적과 대상이
이게 일치하는지, 이게 목적을 이렇게 써놓고 또 대상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맥락이 있는지,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그 계획된 활동, 그 단위 활동을 하는지, 그것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치유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이미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인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재능청에서 와서 설명한 내용 프린트물 받으셨죠? 받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네. 어쨌든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네. 잠깐만 볼까요? 어이구, 이것도 막 컬러로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주셨네요. 이제 이 인증에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되는 게 첫 번째는 시설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조금 신경 써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하면 되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뭐 신경 쓰면서 땅도 호적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제대로 만들려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것 중에 맨 뒤에서 세 번째 장 보시면은 품질 요소별 인증 기준안 해가지고 바에 바에 참여자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해가지고 평가 내용에서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구체성, 연계성, 치유 중재, 평가 도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전체 계획서 및 세부 내용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서 세 번째 장 보시면은, 없는 분들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전체 계획서 및 세부 내용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장 요거 종이를 다 받으셨는데, 이 앞장이 전체 계획서예요. 전체 계획서 및 세부 내용, 그 다음에 그 뒷장이 이제 전체 계획서 중에서 하나인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 항목 보면은 활동 계획서, 치유 목적, 회기, 소요시간, 장소, 구체적인 설명, 그 다음에 단위 활동과 목표의 연계성, 그 다음에 그 치유 중재의 연계성,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쭉 보면 점수가 각각이 전부 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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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점수 배정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을 내가 누구로 할 것인지, 일반 대상이냐 특수목적 대상이냐, 그 다음에 목적은 대개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건강, 회복, 유지, 증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특수목적형 대상이었을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건강, 회복, 유지, 증진.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건강에서 주로 예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갖다가 좀 더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목적형 대상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질병이라든지 또는 현재 그 상습적으로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감소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과 기술인데,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치유농업사가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라든지 외부 전문가라든지 여러분들처럼 농장 운영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인적 자원이 정말 그래도 없어, 나도 이거 정말 못해, 그러면은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물적 자원은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실행 장소, 시설, 설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라는 것은 식물, 동물, 농촌문화, 열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전문성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된 활동.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딱 써놓으면은 이 목적 지향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쓰는 것이 체계적인 것이고 임무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계획서에 보시면 8회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8회기를 한 번에 다 하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8주가 걸려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조직화된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는, 이런 처음부터 생각하고 맨 나중에 완성하고 이런 전체를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왜 개발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기획이라고 그러고, 이 기획이라는 것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용자라든지 설계라든지 목표라든지 실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기획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우리 농장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농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하기 위한 행위다.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두가 됐잖아요. 이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더욱더 능동적인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정보 수집, 분석, 요구 측정, 요구 분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맨 마지막에 5번에 보면은요,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러분들 농장을 위해서 개발을 할 때 가급적이면 혼자 하지 마시고 농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고 브레인스토밍이 돼가지고 더 창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둘둘이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난 혼자 하겠다 말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미 나는 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 뭐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나는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떤지,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하면서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 것도 같이 얘기하면서 좀 적어놓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 교재에 이렇게 8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치유농업사 시험 보는 사람들은 뭐 이거를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달달달달 유효고 자기가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험 안 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렇게 뭐 8단계까지 하지 않습니다. 보통 4단계로 끝내요. 보통의 경우에. 근데 여기서는 막 8단계까지 이렇게 막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첫 번째, 농장 자원을 분석하는 거. 요거는 객관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을 청년회장, 마을의 분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마을 행사를 한다. 뭐 그래서 마을 행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 데리고 뭔가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뭘 할 것인지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뭘 가지고 하지 하면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그게 자원이에요. 이 농장에서도 자원이 뭐가 있는가 분석하는 거. 자원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1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상자 분석이에요. 이번 주에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려고 하는데 마을에 어린이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청소년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어린이 청소년 다 빼고 부녀 회원만 있는지 아니면 남성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노인들도 포함이 되는지 그 대상에 맞게 뭔가를 해야 돼요. 대상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공통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안을 작성하면요. 그 다음에 이 초안을 가지고 바로 좀 더 보완을 하고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실행을 하죠. 예. 이 4단계로 한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지금.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치유농업에서는 이 초안을 작성했는데 여기 4단계로 자원 활용 정도, 체험 모듈 균형도, 분석 및 조정 이게 들어가요. 여기 자원 활용 정도와 체험 모듈 균형도가 적절한가 검토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원 활용을 하는데 오전에 또는 2시간짜리 체험이라고 합시다. 2시간짜리 체험인데 계속 앉아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만 한다. 그런 것보다는 1시간 정도는 앉아있으면 또 1시간 정도는 좀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음도 좀 쓰고 이런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균형도 분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 5단계 보면요. 치유 문제와 관련된 체험 강화를 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한 그 프린트물에도 이게 치유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치유와 관련된 체험이 들어가 있는가. 대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거 보면은 이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딱 끝내는데 근데 우리는 체험만 하고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참여자들에게 치유적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참여자들의 신체적인 건강을 건드려줄 것인지 사회적인 건강을 건드려줄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건강을 터치할 것인지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이 치유 문제와 관련된 체험 강화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주문제에 기반을 두어서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체험을 보충하는 것. 그래서 주문제 이거 또 이제 그 종이에 보면 뒤에 뒷장을 보시면 주 대상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주 대상자의 주문제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 종이에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주 대상자가 써 있어요. 주 대상자가 써 있고 주 대상자의 주문제가 또 그 밑에 써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이다. 그랬을 때 다문화 가족의 주문제를 내가 무엇으로 진단을 할 것인가. 그래도 주문제를 뭐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문제가 이제 다문화 가족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적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갖게 하고, 그래서 시간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가족 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가족 간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가족 간에도 관계를 형성시키면서 가족에서 소속감, 애정 이런 것을 증진시키겠다. 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목적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밑에 이제 활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제에 기반을 둬서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치유적으로. 이것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준이 너무 어려운가 쉬운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완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초안 작성하는 거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치유 문제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똑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따가 밥 먹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 쓰는 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작성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장 제일 1단계에서 농장 보유 자원을 분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자원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원들이 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강사님 통해서 자원 분석 시간을 다 가졌을 거예요. 자, 인적 자원의 농장주, 가족, 직원 또는 협력자, 그리고 인적 자원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을 하고 있다는 그 협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 인증받을 때 그게 포함이 됩니다. 자, 농업 자원, 우리 농장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자원도 쭉 내가 분석해서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서류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자연 경관 자원, 이런 것들 주변에 있고, 역사 문화 자원, 그 다음에 시설 자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시설, 어떤 장소, 어떤 식당, 어떤 숙박시설 또는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치유농업에서 보는 게 이겁니다. 또 앞에 지금 쭉 얘기한 거 이런 거 있죠. 이건 대부분은 전부 다 유형 자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대부분은 다 형태를 가지고 있고 눈으로 보면 알아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 다 모형 자원이에요. 그리고 이 모형 자원을 통해서 참여자들에게, 대상자들에게 그 마음을 좀 터치해주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감동을 좀 받게 하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감각 자원, 감성 자원, 인지 자원, 행동 자원, 관계 자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원 분석하면서 다 배웠어요. 근데 또 다시 보니까 생소하죠? 네. 네. 그리고 안 배운 것 같고. 네, 요거 감각 체험 자원, 감성 체험 자원, 인지 체험 자원, 행동 체험 자원, 관계 체험 자원, 요 5가지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언어도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잠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감각 체험, 그러면 오감이잖아요.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요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이용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우리 그 부여에서 오신 김태희
현.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숲 체험, 숲 해설가 뭐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시고 숲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 올해도 지금 많이 진행했잖아요. 숲에 가서 오감하는 거 많이 있죠. 하나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평소에 하고 있는 향기 맡는 거. 향기. 어떤 향기를 맡아요? 그냥 잎에서 나는 네. 뭐 산초나무라든지 네. 이목나무라든지 네. 그냥 지나가면 모를 향기들을 찾아서 맡게 해주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진행자가 김태현 진행자가 이게 산초나무다 일단 알려주죠. 그죠? 알려주면서 산초나무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잎사귀도 이렇게 생겼다. 알려주죠. 이게 시각을 먼저 동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를 하나 따보게 한단 말이에요. 잎사귀를 하나 따보면 그 순간 우리가 손으로 만지잖아요. 촉각. 네, 촉각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면요, 뭐 아카시아 잎하고 산초나무 잎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숲에 있는 다른 여러 나무들하고 느낌이 달라요. 숲속에 많이 있는 소위 말하는 참나무, 육형제 이런 것들하고 산초나무하고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촉감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산초나무 그것을 하면서 뭐 그 옆에 있는 본인이 알고 있는 나무 하나하고 이렇게 비교 설명해 줘도 참 좋아요. 그러면 이게 시각과 그 다음에 촉각 이 두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조한 게 후각이에요. 네. 산초나무 이렇게 딱 살짝 찢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 향이 다르죠. 이 참나무하고 또 달라요. 그 다음에 그거 혀에 한번 대보세요. 안 죽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미각인 것이죠. 네. 이게 후각, 미각 이거 다 지금 그 산초나무 향기 그거 제일 중요해서 지금 향기를 먼저 후각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오감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거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무하고 또 이분들 참여자들이 알고 싶은 좋은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주면 더 좋죠. 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딱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산초나무의 그 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쓰임새가 있잖아요. 네. 그 쓰임새가 또 우리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은 그게 인지체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숲속에 있는 많은 것들, 뭐 숲뿐만 아니라 우리 농장 자원들 이런 많은 것들, 우리가 이제 그 농업 자원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지금 가을에 이제 밤 나오죠. 밤. 네. 밤은 밤도 있고 뭐 호박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그 다음에 밤은 먹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좋죠? 저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밤을 술안주로 이렇게 먹는 게 최고의 술안주잖아요. 네. 해독작용이 참 좋아요. 네. 이런 것들과 이게 어떻게 이 건강과 그 호박이면 호박이라든지 연계해서 또 알게 해주면 그게 이제 인지체험 자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알려주면서 즐거움, 쾌락, 감동, 사랑, 낭만, 향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스토리를 엮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성 체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초 스토리 있죠. 밤도 스토리들이 다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든지 내 농장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더 호소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움직이고 또 신체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행동체험 자원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해준다면 이게 관계 체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나 나무나 보면은 군락을 이루면서 사는 것들이 있고 혼자 이렇게 살기를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으면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리지어서 3, 4, 5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하지 않으면 또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인간관계를 또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숲에 가면은 다양한 나무들이 있죠. 이들이 다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농작물들도 마찬가지고 정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활동과 활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 역할, 자세, 영향력, 소속감 등에 생각하고 사회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면 이게 관계 체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은 그냥 한마디로 진행자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설명을 해주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객관적인 타당성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감각체험자원, 감성체험자원, 인지체험자원, 행동체험자원, 관계체험자원. 거기서 향수는 그 위에 후각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나요? 다 되죠. 향수. 그러니까 그 냄새 말하는 거잖아요. 향수. 그 향수도 그 향수를 가지고 어렸을 적 이 향수를 맡으면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 부모님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뭐 이 향수를 많이 썼다든지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날 것이고 아니면은 이 향수를 가지고 뭐 처녀 총각 때 애인이 이 향수를 많이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향수도 보면은 다 출처가 있단 말이에요. 자원에서 끌어 나오는 것. 그래서 그 자원을 갖다가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향수와 관련돼서 또 얽힌 스토리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스토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향수다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이게 막 그때 중세 시대에 그 화장실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대변, 소변을 갖다가 그냥 밖에다 이렇게 버리고 막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잘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향수를 썼다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향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악취를 갖다가 감추기 한다. 네? 이게 향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더 악취가 나요. 네? 향수를 쓰면 더 악취가 난다고요? 안 씻고 오면은 그러니까 안 씻고 오는 그 악취를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더 역겨워요. 그렇게 쓰면은 네. 점점 더 현실이라는 표현과 감사하게 되면서 이게 역겹 단계를 넘어서서 써야 되겠죠. 아주 강하게. 더 해요. 그래? 한참. 네. 근데 그게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역겨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역겹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저는 옛날에 그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 외국인들 보면은 몸에 체취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오, 굉장히 막 예, 불편해.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면은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뭘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번 그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막 독일어를 배우는데 매일 학교를 가주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때는 저한테는 한 2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네. 청학장도 미국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런 후각들이 다 이제 다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장 보유자원의 아까 얘기한 유형의 자원과 지금 얘기하는 이런 모형의 자원,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10분 쉬었다 합시다. 네. 네.